있으니까 장수 안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결과를 두고 봐야죠. 이제 잠깐 듣고 가서 또 우리 여사님보다 내가 더 오래 살지. 이제 결과를 두고 봐야지 이제. 하루 종일 좋은 말씀 하시고. 자, 36장은 이제 미명장. 미자는 은미하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밝을 명자죠. 그러니까 이게 밝게 드러나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밝게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미명이라는 말이. 여기에 장욕 흡지하이면 필고 장지하고, 장차 장자에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예요. 장차, 여기 흡자는 입구자에다가 합할 합자에 기두자를 쓴 거예요. 새가 날개를 딱 접은 뜻이에요. 날개를. 그러면은 이 흡이라고 하는 것이 흡입한다. 들이실 흡. 들이실 흡. 이게 제가 장차 그러니까 들이쉬고자 한다면 호흡을 하겠죠. 호흡. 우리 호흡이라고 할 때 호는 내쉬는 거고 흡은 들이쉬는 거예요. 흡입한다. 그죠? 들이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흡이라고 하는 것이 흡입의 뜻인가?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장차 흡입하고자 한다면 장차 흡입하고자 한다면 필고 장지하고 반드시 진실로 펼칠 수 있고, 굳게 굳을 꽂자죠. 굳게 펼칠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장자라는 말이 활궁자에다가 긴장자를 썼어요. 그러면 이 장자의 뜻은 이게 무슨 뜻인가? 장자는 이게 장자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활궁자의 긴장자예요. 이건 뭐냐면 활시위를 잡아 당긴 거예요. 이게 장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했을 적에 이 흡한다는 뜻인가? 호한다는 뜻인가? 흡의 뜻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흡이라고 앞에 있는 장욕 흡지라고 할 때 흡자는 그러면 뭔 뜻일까? 그것은 내쉬는 뜻으로 그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해석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러면 틀리는 거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여기 글을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여기에 장자는 이게 흡입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장차 흡하고자 한다면 내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흡입이라고 제가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반대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표현을 좀 이렇게 좀 적절치 않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반드시 굳게 들이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표현이 옳겠죠.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 호흡하는 이치를 통해서 천지도 이렇게 이런 원리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겠구나 라고 또한 유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장욕 약지하이면
그러면 필고 강지하고 그러니까 장차 내 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드럽게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꼭 약하다는 뜻만이 아니고 약하다 해도 되고 장차 약하고자 한다면 우리 도라고 하는 것은 강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곳에 있죠. 뭐 도가 여기 도덕경에서는 뭐 하여튼 뭐 부드러울류, 없을무, 뭐 빌허 도라고 하는 건 다 거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강할 강자에 뭐 열매실자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비어 있는 곳, 부드러운 곳 이런 데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장차 약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상대가 되는 강하게 나가야만이 부드럽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약하게 한다면 약에서 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반대 입장에서는 강하게 하려면 강하게 되려면 약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상대적인 데서 그래서 이게 지금 미명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게 밝음을 구하려면은 이 밝음은 어디서 오느냐? 저 어두운 곳에서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밝아지기를 원한다면은 어두운 곳에 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맨 끝에 장에서는 국지이기는 불가의 시인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어요. 나라의 이로운 그릇은 도구지요. 나라의 이 이로운 도구는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상대 나라와 우리나라 간의 관계를 놓고 볼 적에 상대방 나라를 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을 막 칭찬해주고 그래 잘한다 막 이렇게 하면 기고만장해가지고 끝까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꼬꾸라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개인 수신제약으로서도 이 글 뜻을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문장 끝을 보면은 이 문장 끝 속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약하게 하려면 오히려 상대방을 강하게 이렇게 부추기고 자꾸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상대방을 말하자면은 상대방이 막 그 교만하고 막 그럴 때 상대방을 누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을 약하게 하려면은 오히려 더 부추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이게 교활한 수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예요. 결국 그게 미명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밝아오는 그 이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사가 다 한 번 기가 성하면 한 번은 기가 쇠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사는 늘 성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이 극하면 음이 생하고 음이 극하면 양이 생한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아까 도라고 하는 거 얘기할 적에 도는 어디서 참
한 그릇 물 갖고 얘기했을 적에 이 물은 어디서 왔을까? 바다에서 왔다. 그러면 어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바다에서 왔다. 그 여기 몇 단계 거쳐가지고 지금 바다에서 이렇게 이게 왔을 바다에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저 산에 떨어져가지고 여기 땅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요것을 갖다가 길어다가 지금 오늘 요 그릇 속에다가 담아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의도하는 바를 보이면은 상대방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따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래서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국지이기는 불가의 시인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내가 부드럽게 하면은 나는 강하게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부드럽게 하면 나는 강하게 될 수 있다. 약에서 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강에서 약이 되고. 여기도 척불조도 마찬가지죠. 이걸 상대방과의 관계보다도 내 자신을 놓고 볼 적에는 장욕 흡지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후 하고 내뱉으면 반드시 들이마시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요건 이치다 이게 바꿀 수 없는 이치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욕 폐지하면 필고 흥지하고 이 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폐할 폐자로서 얘기하지만은 사실 여기에 폐할 폐자 보면은 엄호에다가 본래 이게 발자가 여기에 등질발자에 활궁자에 몽둥이 숫자 쓴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활을 쏘는데 이 쏠발자죠. 활을 쏘는데 발을 이렇게 딱 양 발을 등지고, 그리고 이 활을 갖다가 활에다가 요 몽둥이 숫자는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화살을 매겨가지고 지금 쏘는 그래서 이게 쏠 발자예요. 펼발. 발은 발심할 때 쓰는 건데 요것을 집안에다가 감춘 거예요. 여기 폐할 폐자의 뜻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눈 닫고 귀 닫고 하는 거 이게 폐자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장차 이렇게 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굳게 흥기할 수 있고 지금은 내가 눈 닫았지만 또는 우리 가을에 벌레들이 가을이 돼서 땅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구멍을 다 닫죠. 이렇게 패요. 닫는 이유가 뭡니까? 닫는 이유가 내년도 봄에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 문 닫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잠자는 것이 내일 활동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 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날에 내가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다. 이게 필고 흥지하고 그런 뜻입니다. 장욕 탈지하면 필고 여지하니 이건 뭡니까? 탈자는 뺏을 탈자지요. 내가 장차 뺏고자 한다면 여기에는 물론 이 뜻이 그거예요. 내가 뺏으려고 한다면 나중엔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뜻도 되지만 내가 뺏고자 한다면 먼저 줘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내가 뺏고자 한다면 우선 먼저 줘라 이거예요. 저기 아니 뭐 꼭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고 예? 먼저 왜 저기 뭐야 그 노인들 오면은 막 뭐 이게 준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주고서 노인분들 막 그 뭐 약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 효도관광 그렇죠. 그런 거 먼저 줘가면서 한두 개 줘가면서 이게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저급한 비유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시의 미명이다. 이것을 일러 미명이라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명이라 말한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밝음이 생겨나는 이런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서쪽을 치고자 하면 동쪽에서 그냥 성동격서라고 하나요?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뒷구절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표현을 갖다 이렇게 한 건데 자, 유승강하고 유가 강을 이기고 뭐 힘으로 말하면은 강이 유를 이기죠. 그런데 유가 강을 이긴다 이런 얘기. 유가 강을 어떻게 이겨요? 네? 힘도 약하고 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까? 네? 작은 물방울이요. 네. 떨어져서 발이 하는 거죠. 물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강이 유를 이기는 것은 힘으로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유가 강을 이기는 것은 그야말로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 단단하잖아요. 나무가 이 뿌리가 땅 속을 파고 들어가는데 어때요? 강한 거 갖고 막 파고 들어가려면 안 돼요. 땅이 있으니까 이 뿌리가 잘게 나눠져요. 부드러움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더 단단할수록 더욱더 미세하게 뿌리가 막 미세하게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강을 이기는 것은 부드러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물론 유를 이기는 것은 강으로 이기겠지만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양은 이기는 것으로 이기는 걸 삼고 음은 지는 것으로 이기는 걸 삼다고. 그래서 유승강하고 약승강이요. 부드러움으로써 강을 이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남방지 강이야, 북방지 강이야, 남방지 강이야 하는 얘기는 북방의 강함은 그냥 강한 것으로 상대를 누르는 걸 갖고 얘기한 것이고 남방의 강함은 부드러운 덕으로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도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포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상대를 이기는 그런 것. 이게 유가 강을 이기는 법이죠. 유가 강을 이기는 법이에요. 불과 탈어연이니 물고기는 못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 얘기는 뭡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면 죽지요.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은 부모의 뭐 정열에 의해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도에 의해서 이 만물이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도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도에 의하고 도를 따라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도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물고기가 물 밖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듯이 사람도 도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국지 이기는 불가의 시인이라
나라의 아주 이로운 기구, 도구죠. 이 도구는 감춰둬야만 한다. 감춰야만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의 시인이라 남에게 보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불가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보이게 되면은 상대방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달리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해야만 상대를 이길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총론에 제가 청정무의해서 불변불력한 것은 이게 거슨이라고 잘못 썼네 이게. 예. 이건 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청정무의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다. 변함이 없다. 이것이 도의 체요. 기수가 변천해서 인사가 손익하면 도의 용이다. 이건 현상으로 말하는 것이죠. 도의 체는 불변이지만 도로 인해서 만상이 생겨나고 하는 것은 도의 용이다. 용이 선하면 길하지만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계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하지만 용이 불선하면 흉하다. 이 장에서는 내 쉬는 것, 그죠? 들이쉬는 것, 강하고 약한의 어떤 그 깃틀, 폐, 닫고 열리는, 그리고 주고 뺏는 그 이치가 묘하게도 반대로 용사함으로 길이 취해지는 것임을 보이고 있다. 취해지는 것임을 보이고 있다. 요 37, 38장 아마 우리 도덕경이 38장까지가 아마 도경으로 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마 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 2번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요 한 구절은 이렇게 한 시간은 이렇게 나가고 다음 한 시간은 여러분들 저기 황제 음부경이라고 그 글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나가고 마지막 시간에는 황제 음부경을 이렇게 한번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정관 10월 12일 날. 글쎄. 그러면서 역시 수고하시는